든든든든든든든든. 제발. 네, 고전소설 핵심 개념. 요 정도는 알고 가자. 이거지 뭐. 고전소설은 설화, 폐관문학. 폐관문학이라는 건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수집하러 다니는 관리를 폐관이라고 했었어요. 폐관문학 등 문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기, 이상한 소설, 이상한 이야기, 기이한 이야기, 화본, 이야기, 말 버전 등의 영향을 받아 생긴 산문문학, 가보개혁 이전까지의 소설이 쓰인 옛 소설을 말합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보러 갑시다. 전체적으로는 한문소설, 한글소설로 구분하고요. 한문소설은 제자가인,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뜻하는 말이고 잘생겼어, 주인공. 능력도 좋아. 한문 문어체로 글에서 쓰는 말투가 회화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말투가 아니라 글에서만 쓰는 말투, 사물을 미화하여 표현한다. 일상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고 초현실적이거나 기괴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성면에서도 평면적이다.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가. 위기에 빠지면 때마침 구해주는 사람이 나타나 우연성에 의존하고 있다. 한글소설, 최초의 한글소설은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으로 이 작품의 등장은 당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있었다.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 구조의 기본이었던 신분 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평민의식이 성장이 되었다. 신분, 신서, 질서가 혼란이 평민의식이 성장되고 이러한 현상은 평민계층의 문화적 참여와 형식적 제약이 거의 없는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면 되잖아. 산문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주제는요. 현실인식, 현실적인 갈등의 요인을 찾아서 형상화합니다. 소설에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구나. 사회적인 보편적 윤리, 충, 효, 정직 뭐 이런 거 하겠지. 구성은요. 평면적 구성이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한다를 이제는 추보식 구성이다. 순행적 구성이다. 이러한 말들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추보식 구성, 순행적 구성. 다음 전기적인 구성,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전기적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순서대로 하고요. 결말은 보통 행복한 결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비극적 결말을 맞는 고전소설, 걔네들은 무조건 중요한 거야. 인물은 평면적인 인물. 처음부터 착했던 놈은 끝까지 계속 착한이고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한번 나쁜 놈이네. 계속 나쁜 놈일 거거든. 전형적인 인물, 어느 특정한 계층을 대표해 줄 겁니다. 물론 길동이처럼 개성적인 인물이 있기도 하지. 사건은 우연적이고요. 위기에 빠지면 그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 뭐가 필요하면 때마침 구할 수 있어. 비현실적이야.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네요. 양반 소설은 중국인 배경인 경우가 많고 평민 소설은 우리나라 무대가 주로 많습니다. 작자 미상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고전 소설은 어느 때부터 보면 되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조선 전기에는 금오신화에 이어서 전기소설, 사회소설이 주류를 이루었고 원생몽유록 같은 몽유록 계열의 소설, 꿈을 꿔. 꿈속에서 뭔가를 경험해. 그리고 그 꿈과 현실이 이어진 상태에서 깨어나. 예를 들면 꿈속에서 뭐 책을 받아. 눈을 떴더니 옆에 그 책이 있어. 이런 식이야. 소설 창작이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전소설은 17세기 들어서 창작이 활발해지고 상당한 규모의 독자층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글 소설이 많고 평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지.
김만중의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후 소설의 수준이 높아졌고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등 판소리계 소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공연하던 판소리를 글로 써놓는 것들. 군담소설, 군대소설, 전쟁소설, 허생전, 양반전 등의 한문소설, 장편, 대하소설 등이 창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문제 그냥 같이 보고 갈까요? 1번. 고전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문문학이다. 맞지? 사건의 발생이 필연적이다. 아니요. 필연적 지우고 뭐라고 바꿀 거야? 우연적. 배경이 비현실적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된다. 주인공이 특정 집단의 성격을 대표한다. 괄호해놓고 뭐라고? 전형적. 어서 오세요. 밑에 2번.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나누는 기준. 사건은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혹시 몇 년인 줄 알고 있어요? 1894년. 어쨌든 이건 한국사 시간에도 배울 거니까 체크. 3번. 고전소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 많죠. 권선징악 주제고요. 전 세계 그렇지는 않지. 제자바인형. 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5번. 초현실적이거나 기괴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됐어. 밑에 나와 있는 4번. 고전소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춘향전, 흥부전, 홍길동전, 심청전, 전우치전. 얘네들 전부 다 주인공이지. 답은 3번.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일대기면은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옆 페이지 101쪽 보러 갈게요. 고전소설의 유형, 금오신화, 한문소설 뭐 이런 거 있고요. 얘네들은 일단 제목만 보시면 되지. 이런 제목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학작품을 접하면서 그냥 차분차분 그냥 하나씩 쌓아가는 거지. 작정하고 외우는 거 아니야. 다음 군담소설 뭐라 그랬어요? 전쟁소설이라 그랬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발생해서 후기에 유행했던 한글 소설의 한 유형이다. 전쟁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가 되는 일련의 소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황폐해진 조선사회에서 많은 군담소설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군담소설 왜 많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쨌든 전쟁 때문에 작살나고 난리가 났거든. 전란의 피해와 민족 자존심의 훼손을 상상력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당대 민중들의 의지. 소설 속에서나마 쟤네들 한번 작살내 보겠다. 이런. 다음 판소리계 소설. 원래는 판소리로 있었던 소설을 포함하여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소설. 판소리계 소설은 특정 계층에 의해 작가에 의해 창작된 게 아니라 판소리와 소설을 향유하던 민중들의 공동작이다. 다른 말로 또 이러한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쌓이고 쌓이는 문학이다 라고 해서 적층문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관념적인 내용보다 현실적인 경험을 주로 씁니다. 해학과 풍자가 들어가 있고요.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특히 적층문학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이 토끼전 있죠. 별주부전. 버전이 엄청 여러 가지야. 이렇게. 토끼가 그렇게 도망가고 난 다음에 자라가 도망가기도 하고 자결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용왕이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명한 의사가 와가지고 약을 주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다음 가정소설 집 아내 문제예요. 전실소생 첫 번째 부인한테서 태어난 자식에 대해 계모가 학대하거나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처첩 간의 갈등 등 가정 내의 갈등을 다룬 것들. 특히
사시남정기는 중요한 작품이 될 거다. 애정소설, 사랑 얘기라는 거죠. 조선판 로맨스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었다. 비극적 결말 운영전을 제외하고 대체로 사랑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운영전이란 작품은 중요한 거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외적인 거니까. 세태를 풍자하는 소설들 많이 있을 겁니다. 봉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4대부 계층의 남성을 풍자의 대상으로 하면서 희화화합니다. 대하소설, 큰 강소설, 엄청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 연작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저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 작품들을 본 적은 없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오른쪽으로 봅시다. 제자가인, 주인공들이 잘생겼어. 제 생각하라 그랬죠?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소설이 아닌 거는 누구냐? 여기 흥부전이지. 흥부가 엄청 잘생겼거나 능력이 뛰어났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최초의 한글 소설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홍길동전. 7번. 문체가 다른 하나는 쉽지 않지. 답은 3번. 왜냐? 나머지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별주부전 얘네들은 전부 다 판소리계 소설이거든요. 판소리계 소설의 문체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산문적인 부분들이 있고 운율이 느껴지는 운문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체크. 다음, 초현실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양반전. 엄청 사실적이죠. 양반전의 내용은 가난한 양반의 신분을 돈 많은 상인이 사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에피소드. 양반놈들이 얼마나 무의도식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고 허위와 허세에 가득 차 있으며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그래서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비유하면서 소설이 끝날 거예요. 결말 구조가 다른 건 1번, 나머지 전부 다 해피엔딩이지만 운영전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목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지. 가정소설의 주된 내용, 처첩 간의 갈등 있지. 가문의 몰락과 부흥, 집안일이잖아? 형제 간의 시기와 모함, 집안일이잖아? 전쟁으로 인해 흩어진 가족, 집안일이라고 보고도 싶지만 전쟁은 개인, 가정의 일이 아니죠. 전생 소실의 전실 소생에 대한 계모의 학대 있지. 답은 4번. 됐을까? 넘어가지 마시고 100, 101페이지 꼼꼼하게 읽는데 3분 드릴 거예요. 시작!